2일 편안하게 구조를 이해하는 시간. 오늘은 한 사람의 인생이 토지와 담보대출이라는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어떻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해 갔는지 그 과정을 차분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화려한 성공담을 자랑하려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어떤 땅이 크게 올랐다는 이야기나 갑작스러운 기회를 잡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은행은 토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담보대출은 어떤 구조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레버리지는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고 어떤 조건에서는 위험해지는가, 이 중요한 개념을 시청자분들이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대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연한 두려움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대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대출을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 두려움을 줄여드리기 위한 설명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A씨는 월급 280만 원을 받던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었고 건설업 경험도 없었습니다. 부자 집안도 아니고 특별한 배경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퇴근 후 몇 시간씩 정보를 찾고 현장도 직접 다니고 은행 대출 구조를 차근차근 이해해가며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산을 32억 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단 하나의 비밀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못하는 금융 구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부드럽게 풀어서 시청자분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관점. A씨가 처음 구매를 고민했던 토지는 경기도 외곽의 4억 원짜리 잡종지였습니다. 평범한 잡종지였고 눈에 띄는 개발 호재도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많은 분들은 토지를 볼 때 입지, 상권, 미래 가치, 호재를 먼저 찾습니다. 물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A씨는 첫 번째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토지를 은행은 어떤 가치로 평가할까? 대부분의 분들은 은행을 돈 빌려주는 기관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은행은 자산의 안정성을 가장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어떤 토지를 좋아하는지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투자가 무엇인지도 보이게 됩니다. 은행이 토지를 평가할 때는 몇 가지 핵심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가성입니다. 이 토지는 시장에서 누군가가 쉽게 사갈 수 있는가? 필요할 때 매각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둘째는 용도 지역입니다. 법적으로 건축이나 개발이 가능한가? 활용도가 높은가? 셋째는 가격 안정성입니다. 단기간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은가? 담보로 설정하기에 위험하지 않은 토지인가? 그 외에도 도로 접합, 형상, 지목, 분쟁 요소 등 여러 조건이 있지만 핵심은 이 세 가지가 기본 뼈대입니다. A씨는 이 기준을 먼저 이해했고 은행이 선호할 만한 요소를 갖춘 토지를 찾았습니다. 이 관점이 전체 시나리오의 출발점이 됩니다. 3. 첫 번째, 대출 감정가보다 중요한 요소. 4억 원짜리 토지를 계약한 후 은행 감정이 나왔습니다. 감정 결과는 3억 1천만 원. 많은 분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 감정가가 낮게 나왔네요. 손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감정가가 아니라 내가 이 토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자기 자본이 얼마나 줄어드는가입니다. 은행이 감정가의 70%를 대출해 준다고 하면 대출 가능액은 약 2억 1,700만 원, 즉 전체 4억 원 중 본인이 넣어야 하는 금액은 계약금 포함 약 1억 8천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토지를 사서 보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대출만으로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이 지점부터 대출은 위험한 빚이 아니라 자산을 확보하는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매입 대출 구조입니다. 진짜 중요한 변화는 그 다음 단계인 재감정에서 시작됩니다. 4. 작은 정비가 담보 가치를 바꾼다. 토지는 아파트와 다르게 작은 정비만으로도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은 토지의 실제 상태와 담보 안정성을 세밀하게 반영합니다. A씨가 진행한 작업은 아주 거창한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차풀 제거, 토지 경계 정리, 간단한 평탄화, 지적도와 현황 불일치 해소, 폐자재 제거, 분묘 협의, 진입로 폭 확보, 이런 작업들은 누가 보더라도 조금 더 잘 정리된 땅이었지만 은행 입장에서도 담보로서 안정성이 올라갔다고 판단할 만한 요소들이었습니다. 6개월 뒤 재감정을 진행하자 각 감정가는 4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은행은 기존 대출 2억 1,700만 원을 3억 1,500만 원까지 증액해 주었습니다. 그 차액 약 1억 원이 그의 두 번째 토지 매입 자본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처음으로 대출이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구나라는 새로운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5. 두 번째, 토지 구조는 반복되며 안정성을 얻는다. 두 번째 토지는 가격 6억 원, 감정가 5억 원의 계획관리 지역이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3억 5천만 원 가능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자기 자본은 2억 5천만 원이지만 첫 토지에서 확보한 1억 원 덕분에 실제 투입한 금액은 1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도 첫 번째 토지와 동일한 작업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상 정리.
도로 접합 개선, 가벼운 토목 정비, 장애 요소 제거, 배수 안정성 확보. 이 작업들은 은행이 판단하는 담보 가치를 지속적으로 올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감정 결과 감정가는 6억 3천만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은행은 기존 대출 3억 5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까지 확대해 주었고 그 차액 9천만 원이 다시 세 번째 토지로 이어졌습니다. 6. 담보회전 구조, 복리는 금융에서 만들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는 오를 땅을 고르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산이 커지는 진짜 이유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누적되는 과정입니다. A씨는 이 구조를 7년 동안 꾸준히 반복했습니다. 토지 매입, 가치 상승 작업, 재감정, 증액 대출, 다음 토지 매입. 이 사이클은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금융 구조의 핵심입니다. 총 9필지의 토지를 확보했고 은행으로부터 나온 대출금은 약 22억 원, 투입된 자기 자본은 총 약 6억 원, 보유 토지의 시세는 32억 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복잡한 기술이나 정보가 아니라 단순한 구조를 이해하고 그 구조를 꾸준히 반복한 결과입니다. 7. 은행이 좋아하는 토지의 기준 실전 정리. 은행의 평가 기준은 일반 소비자의 평가 기준과 다릅니다. 은행이 선호하는 토지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도로 접합사에서 2m 이상, 형상 반듯함, 지적도 일치, 지목이 잡종지 또는 대지 분묘 없음, 평탄화 용이, 환가성, 안정, 배수 구조 양호. 반대로 은행이 선호하지 않는 토지, 깊은 임야, 도로 미접, 형상 불규칙, 분묘 다수, 개발 제한, 배수 문제 존재, 토지 거래허 가구역. 이 기준을 알면 은행이 왜 어떤 토지는 대출을 많이 해주고 어떤 토지는 보수적으로 평가하는지 이유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8. 레버리지의 핵심은 확대가 아니라 통제. 레버리지는 잘만 사용하면 자산 형성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안전장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 원금 상환 구조 설정, 토지 수익성을 대출이자보다 1.5배 이상으로 유지, 최소 3개월 이자 작업비 현금 확보, 담보가치 하락 시나리오 대비, 금리 상승 대비 완충 자금 확보, 지나치게 많은 필지를 동시에 보유하지 않기. 이 원칙들을 지키면 레버리지는 안정적이며 위험보다 기회가 더 크게 작동하게 됩니다. 9. 일반인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흐름. 은행이 좋아하는 토지를 찾는다. 매입 대출로 확보한다. 가치 상승 작업을 한다. 재감정을 요청한다. 증액 대출을 받고 다음 토지 매입. 이 구조를 단 한 번만 해보면 대출이 이런 방식으로도 활용되는구나라는 전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10. 결론, 대출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의 문제. 대출이 무서운 이유는 대출이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대출의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결과만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한 만큼만 활용했습니다. 담보대출을 정확히 이해하면 그것은 위험한 빚이 아니라 인생에서 매우 강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제 채널의 시청자분들이 대출을 조금 더 편안하게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